자, 이 함수가 이게 이 함수지. 이거를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런 걸로 고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의 그 장점이 뭐야?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지? 피콤마크가 되고 추계방정식이 x 이퀄 p라는 걸 저렇게 도대체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저거 가지고는 식을 외우든지 그래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니? a를 바꾸는 빼버리면은 a분의 bx가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면 이제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 x 앞에 개수를 나누기 2를 해서 하나를 더해주고 하나를 이렇게 빼준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 앞에까지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얘랑 플러스 c가 돼. 요게 얘랑 얘랑 또 뭐가 돼? 여기 4a 제곱이고 그지? a, b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렇지? 나중에 숫자가 나오면 이거 심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쓰면은 약분을 보고 마이너스 그럼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꼭지점에 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가지고 꼭지점. 추계방정식은 뭐가 되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 없고 이 추계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는 것들 반드시 좀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형이 나오면 이런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는 표준형.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추계방정식. 이해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면 이게 이제 방정식과의 관계가 쭉 나오는데 이걸 방정식 관계를 여기서 다 정리하면은 중3 과정은 완전히 벗어나.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 풀면서 필요한 얘기를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봐봐, 1번 봐봐. 2차 함수 숫자로 나오면 편하다는 거야. 2차 함수 2x 제곱. 사실 이거에 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저 하는 방법들 똑같이 하면 돼. 2로 묶으니까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곱 만들려면은 나누기 2에서 제곱하니까 1이다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니까는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고 얘랑 곱해서 더하니까는 플러스 5가 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를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로 나타낸다 했으니까 p는 1이 되고 q는 5가 된다고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된 거를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1,5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추계방정식은 얼마? 1이 되는 거야. 때에 따라서 여기서 추계방정식만 구하게 되면은 이 공식을 좀 외워야 되는데 봐봐.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서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 공식처럼 외울 수 있어. 이거는 꼭 다른 거 몰라도 이거 꼭 외워라니. 그 두 번째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의 추계방정식은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 문제가. 잘 보세요. 이게 원래는 그러면은 추계방정식이 x 이퀄 4지 그지? 그때 a 값 구하는 건데
2분의 1을 밖으로 빼면은 x제곱 플러스 2ax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주고 그럼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5가 돼가지고 추계 방정식이 x 이꼴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이제 4가 돼야 되니까 a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 추계 방정식 구할 때 아까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a가 추계 방정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가고 공식이고 이 추계 방정식은 고등학교 가도 엄청 나와요. 오케이? 고등학교 가도 엄청 나오니까는 추계 방정식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선생님 설명을 잠깐만 보면은 이게 그 저기 3번 볼때 풀리셨는데 강정식 2로 그래가지고 봐봐 x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러면은 x가 얼마지? 1이지. 이거를 있잖아 그래프 상에서 생각해보는 게 이제 방정식 이론인데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아지는 걸 찾는 거야. 이렇게? 그 x-1이라는 거 1차 함수하고 y 이꼴 제로라는 직선하고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의 교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y 이꼴 제로라는 것은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저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x축인데 이게 y 이꼴 제로라는 직선이야. 예를 들어 x축이고 y 이꼴 1이라는 직선을 이걸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y 이꼴 제로라는 직선이란 말이지. 이렇게 잘 이해되나? 그러면은 얘가 이게 x절편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작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 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y 이꼴 제로라는 놈하고 요 놈하고 만나는 요 교점을 근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런 3차 함수 이꼴 제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3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는 이러한 3차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뭐냐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만나면 해가 몇 개가 돼요? 3개. 이렇게 만나면 2개야.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슉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만나는 이놈들 다 뭐라고 해요? 이런 거가 요 직선하고 요 그래프하고 교점이 생기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2x 플러스 1하고 뭐 x 플러스 3이 같다고 같다 이렇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야? y이고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하고 y이고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런 직선하고 뭐 이런 직선하고 나타나는 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만약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꼴 제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건 뭘 의미하겠어? 2차 방정식이지. 이거는 요 2차 함수하고 뭐 y도 제로라는 x축하고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뜻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게 요놈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 두 점이 요게 0이 되면 이게
이게 0이잖아 y 보시고. 요게 0이 되는 두 점이 이걸 말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방정식 이론이야.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mx 플러스 n이다 주어지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 이런 2차 함수하고 이 두 직선이 교점이 어떻게 되나요? 교점이.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지.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똑같은 방정식이잖아. 얘를 이해하겠잖아. 그럼 이거는 이런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와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치? x축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만나는 게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거도 알파 베타가 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저를 이해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접하는 요점이 이렇게 A가 되는 거지. 이건 판별식이 뭐? 0이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쟤는 안 만나니까 이 경우가 되는 거야.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방정식이라는 자체가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을 의미하는구나. 요걸 좀 파악하고. 어떤 거는 이 판별식을 안 풀리는 거 되게 많다. 고등학교 거는. 그럼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이 정도 이해됐으면 돼. 이거 뭐 달달달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시 해야 되니까. 중학교 거라서 이것까지 사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저기 뭐 문제가 나와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3번에 보면은 y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하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 x축은 보면 뭐라고? y고 제로라는 직선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같아지는 걸 찾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 풀어라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x축은 y고 제로라는 놈, 요 놈은 뭐가 돼? 2, 1 마이너스가 돼, 그지? 그러니까 저기 이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있고 제로가 된다는 건 요 2차 함수가 요 x 있고 제로인 데에서 어디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1하고 2에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 되게 중요한 얘기야. 요 2차 함수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얘기한다. 근데 이게 제로면 y 이꼴 1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건 뭐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되고 Y절편은 뭐야? X에 0 집어넣는 게 Y절편이지. Y절편은 X에 0 집어넣고 2가 Y절편이니까 이게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P 플러스 Q 마이너스 2가 1이 되겠죠. 이해되나?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지? 요건 뭐지? y가 3이지, 그지? 요렇게 만나는 구조로 있는. 근데 요걸 이해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로 제로가 되지. 그건 뭐야? 요렇게 x축하고 만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여기서 더 넘어가면 수학 상이 돼버려. 2차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 결국 x축은 만나는 교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이 2차 함수하고 이 x축하고 교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 같죠. 완전 다른 거야. 이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인류 역사에서 내가 볼 때 정말 혁명적인 일, 세상을 바꿔놓을 일이 몇 개가 있거든. 혁명적인 일이 있는데 미적분을 만들었다. 이거 혁명적인 거고 한글 창제도 우리나라에서 혁명적인 일인데 세상이 바뀌었잖아. 근데 옛날부터 말이지 혁명이라는 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네. 그냥 나쁜 탕간으로 왕을 몰아내면서 그 왕조가 바뀐다 이게 혁명이라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지구 둥글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첫 번째 이 달의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일식이라 그래? 이거 월식이라 그래? 하여튼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지는 걸 보면은 우리가 둥글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잖아? 그럼 어느 순간 망원경으로 안 보여. 둥글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알았단 말이야.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치는 거, 배가 계속 가면 어느 순간 안 보여버리죠. 망원경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둥글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또 하나 뭐냐면은 열역학이라고 하게 들어가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벽돌이 하나 있어. 그렇잖아. 벽돌이 이렇게 세 있는데 이 벽돌은 영원토록 이렇게 서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어떻게 될까? 안정하다고 생각해. 이거? 불안정하지.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안정한 거 아니야? 이거는 뭔가 외곽을 가하면 이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돼 있지 않지. 언젠가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 상태고 이건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물이 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 수력 발전 같은 거 물에 떨어뜨려가지고 막 갑자기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가야 돼. 그 밑에 있는 거 다시 끌어올리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물 자체가 그 밑에 내려가면 일을 못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구의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걸 또 유식한 표정으로 엔트로피인데 과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게 에너지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잉크를 컵 속에 있는 물에 똑 떨어뜨리면 어때? 잉크가 쫙 퍼지지.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근데 다시 그 물에 퍼진 잉크를 다시 모으려면 자연적으로는 안 되죠. 잉크를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 근데 거기 있는 걸 다시 모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위에서 내려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건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야. 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게 연락도 이 법칙이라고 해.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 어떻게 되잖아. 유체는 언젠가 어떻게 돼. 지금 젊어가지고 에너지가 팔팔하잖아 지금. 근데 언젠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죽는 거야. 결국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래. 그래서 결국은 저 태양도 어때? 자기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사라지잖아. 부풀어다가 없어지잖아. 블랙홀이 된다. 지구도 언젠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가니까 없어지지. 그렇다면은 우리 우주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가장 에너지가 없는 상태일까? 표면 에너지가 부딪히면 적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모양이 돼야 표면 에너지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원자도 둥글다, 전자도 둥글다고 다 가정을 하고서 과학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대로 공부해도 다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현명형으로 원자 첫 때는 둥글대는데 진짜 찍었어. 원자가 찍혀. 골 때리는 사장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런 식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럼 봐봐, 비누 풍선 있잖아.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비누 떠가지고 훅 불어도 어떻게 나와? 세모 모양은 안 나오고 동그랗게 나오죠. 어떻게 하는 거야? 동그랗게 나오잖아. 네모 모양으로 비누 거품에서 훅 불어. 네모로 안 나와. 동그랗게 나와. 그럼 바퀴는 왜 둥글러야 돼? 에너지가 가장 적어야 되니까. 네모난 걸로 굴려봐봐. 마찰이 심해가지고 두두두두 하다가 다 부러지지.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았어? 옛날 사람들이. 근데 지구 직접 봤어? 그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제 지구 봤어? 이런 건 이제 간접 증거라고 하는데 직접 봤냐고. 할 말이 또 없는 거야. 근데 봤지. 어디 가서 봤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진짜 봤더니 진짜 둥글 안 둥글어. 야, 이렇게 혁명적인 일이 어딨어. 모든 의심을 한 방에 다 끝내버렸어. 달에 가서 찍어놓고 지금 둥글 확실하죠. 그런 걸 혁명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있었던 그 간접 증거가 직접 눈에 들어오는 순간인 거야. 대단한 일인 거지. 지구가 우리 눈에 들어온다? 옛날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어? 상상 못하는 일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야. 지구가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의 사진을 본다는 자체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인류 문명이 뭐 몇십만 년 됐다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고. 일단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수학에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것만큼 혁명적인 일이 아까 그 얘기야. X-1 이건 간단하지만 복잡한 공식이 엄청 많을 거야. 이게 도대체 X는 1이긴 한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1이라는 해가 이 좌표평면에 의해서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것이 저게. 실감 안 되지. 근데 굉장히 혁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수숫자를 대입하고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막 그 X를 구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축하고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감이 안 날 텐데 이거 너무 지금 단순해서 그런데 방정식이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을 풀 수 없으니까 좀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가 내 눈에 들어온다. 대학 때 막 그런 거 시뮬레이션하고 막 하거든.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래프 짜가지고 실감이 안 나는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좌표평면을 누가 처음 생각하느냐? 좌표평면이라는 걸 누가 먼저 제일 생각했어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헛걸린 거 없고. 야, 괜찮으면 영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해석해 봐야지. 그렇지, 이런 식이래. 아예 디그리스트. 이거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아니야. 소크라테스. 야씨, 소리 봐.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가 수학자이기도 해. 좌표평면을 처음 설계했어. 이 오리진 파리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했는데 색채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 기준점으로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 가지고 처음 생각해낸 거야. 그리고 수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 그러니까 예전에 도형이라고 하면은 뭐 기하라고도 하는데 이거 왜 기하라고 하는지는 알아? 도형을 왜 기하? 한국어로 해석 잘못해가지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서양 문명이 넘어왔어. 근데 이제 이게 땅이라는 뜻이 그게 측량하다는 뜻이야. 이집트에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이 맨날 범람하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농사지으려고 거기서 나오는 기하. 근데 어쨌든 지오메트리라는 학문이 있는데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 말처럼 막 자유롭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오하고 가장 비슷한 음을 따가지고 걔네 발음은 기허 그래. 지오, 기호, 우리 발음을 기하예요.
어찌하기에 어찌할 하잖아. 지저스가 예수님이잖아. 지저스가 잠깐 그 저기 한자를 못 쓰게 예수가 되는 거야. 얘네들 이 제이를 이응으로도 하고 제이로도 하고 야곱이라고도 하고 제이콥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를 피터, 베드로, 존이 요한, 폴, 바울 이런 거 되게 그거 되게 많은데 프랑스, 불란서, 유로파, 구라파 이게 그 부처님 원래 부처님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시타르타거든. 시타르타 출가하기 전 이름이 시타르타인데 시타르타를 한자로 못 쓰면 안 되니까 석가모니 어제 석가모니가 시타르타 석가모니 그리고 부처님이 뭐야 부처님 붓다 이름을 붓다인데 그걸 한자를 쓰는 거 하니까 부처가 그런 거 되게 많아. 걔는 코카콜라도 이상하게 발음하던데 중국에는 하여튼 무슨 저기 문자가 과학적이지 못해. 일본도 그렇고 한글은 짱이야. 일본에서도 이상하던데 그거 알레르기 들어봤죠. 알레르기 그게 알레르기가 알레르기냐 이렇게? 알레르기 이게 알러지라고 읽어야 되거든. 알레르기 근데 무슨 그거 있어 만화 같은 거 에네르기라고 나와. 에네르기 뭐 이렇게 에너지 아니 이 새끼들은 발음이 너무 무서워. 에너지를 못하니까 에너지라고. 헬리콥터 있지? 이게 뭐라는 줄 알아? 헬리콥터. 진짜 그래 헬리콥터야. 그리고 맥도날드 안 돼. 이게. 맥크도 나르도 그래. 맥도날드를 맥크도 나르도. 새끼들 갖다 버리라 그래.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을 의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도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 뭐 이런 것들, 다면체 뭐 그냥 공간상에서 평행한 두 개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순수 기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했었어.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만. 근데 좌표 평면에 간단하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이 평면에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정식으로. 그게 미분 기하학이라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로켓이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야 여기서 로켓을 쏴가지고 화성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이야? 그러니까 과장을 좀 보태서 지금 선생님 교실에 농구공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지구야 지구. 이렇게? 서울에 뭐 대치동에 배구공이 하나 있어. 근데 얘도 자전하고 공전하잖아. 걔도 자전하고 공전하거든. 여기서 이 농구공 어느 한 지점에서 뿅 쏴가지고 대치동에 거기에 배구공 어디에 가서 떨어지는 거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로켓 쏴가지고 화성 보내고 달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우리가 태양계 이 표본을 보면 뭐 행성 간의 거리가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따만큼 하나씩 있는 거거든. 그런 거를 다 수학으로 계산해서 보내는 거야. 미분적 보내서. 자표표면에서. 그래서 가히 환경적인 일인 거지. 아, 잘 피부가 안 닿지. 대학교 가면 더 자세히 알게 되네.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아, 그런 의미야. 자표표면에서. 많이 길었다. 이게 이차함수인데 x값도 커지면 y값도 커지는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이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또는 이렇게 있을 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지? 여기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지는 거지. 이 범위를 기준으로. 이거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지. 얘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는 이런 구조야. 그럼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박이 알 수 있다는 거지.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위로 블록이야 이렇게. 대칭축이 뭐야 지금? x일 걸 마이너스 2지? 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x값이 이렇게 커지면 y값도 점점 어때? 커지지 그지? 이해됐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때? x가 커지면 y는 어때? 작아진다. 이건 얼마든지 이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 그러면은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거면 이쪽이지, 그지? x 값이 커지면 y 값도 같이 커지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증가함수라고 해요.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건 감소하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그래프를 그려라 그렇게 돼 있네.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게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뭘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왜?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3분의 1로 밖으로 빼면은 다시 곱해서 2가 되려면 이렇게 6x가 필요한 거지, 그지? 완전 조금 만들어야 돼. 나누기 2에서 조금이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여기까지 가면 완전 조금이 되는 거야. y 이꼴 3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는 플러스 5가 되겠구나.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5가 되고 축의 방정식이 x 이꼴 마이너스 3이 되고 y 절편은 여기서 거는 편해요. 0용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y 절편 8이에요. y 축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3,5 그러면은 이게 좀 뭐가 되는 거지? y절편 8이 돼가지고 이게 축에방정식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2차 함수 잘해야 돼. 그래 고등학교에서 쭉 잘해.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하고 관계를 잘 알아야 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관계. x축과의 교점이다. y 이꼴 요거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난다. 그럼 한번 그려보자.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이 답도 묶으니까는 마이너스 6x가 되지.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8이고 보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축의 방정식은 x 이꼴 3이 되고 y 절편은 여기서 보는 게 편해. 0, 0 집어넣을 때 이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물로. 아 플러스 9구나. 플러스지? 그래 보자.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꼭지점이 뭐 3, 마이너스 9다. 그리고 y절편이 9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실 거야. 일단 따져봐. 꼭지점의 절편은 보다 3, 마이너스 9다 같다. y축과의 교점은 여기다 그지? 0,9를 말하는 거지 그지? y절편.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 이꼴 3이다 맞다.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는 x 값이 커지면은 y 값이 작아지는 그래프야. 그렇게 4번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3, 4 보면은 지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
X축으로 n만큼 평형 이동하면은 이거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가가지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y 자리에 y-n을 넣어주고 x 자리에다가 x-m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개한 다음에 비교하면 mn이 나오거든. 이거 고등학교 때 방법이야. 이거 하지 마니?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 근데 이제 이차 함수에서 중학교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지점을 구해서 꼭지점을 옮겨보면 돼.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에서 꼭지점에 저가 지금 1,5가 나왔어. 이거는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3,3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꼭지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놈이 되려면은 이 x 좌표가 n만큼 간 거고 y 좌표가 n만큼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요 점이 알파가 베타면은 요 점 뭐래? 알파가 n만큼 가잖아. 알파 마이너스 n, 요 베타가 n만큼 올라가는 거지. 베타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n만큼 가서 마이너스 4가 나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5에다가 뭐 n만큼 더해줘서 뭐 3이 나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얼마? 마이너스 5에는 마이너스 2가 잘 풀기 잘해. 잘 이해된 거지? 무슨 소리야? 이 꼭지 때문에 됐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 이렇게? 그리고 잘, 저 A, B가 의미하는 바라고 뭐야? X축과의 교점이야. 그러면은 이 함수하고 누구하고 Y 이퀄 제도를 하면은 뻔한 얘기 같은데 되게 중요한 해서 자꾸 쓰는 거야. 이게 둘이 같아지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게 지금 A, B란 말이야. 그래서 6, 12에서 여기 붙으니까는 X는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오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6이 되는구나. 이게 되지.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 나왔어 이제? 8 나왔으니까 요 높이만 알면 되는 거지? 그 꼭지점에 뭐? Y좌표 구하면 되는 거겠네. 꼭지점에 Y좌표 구하는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아까 공식하지 마셔도 돼. 2분의 1 밖으로 빼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나면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이거는 높이니까 8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천천히 해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하니까 얼마? 32가 나온다. 자, 그다음에
부호를 정하는 건데 있잖아. 일단 아래로 올라오니까 A는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있잖아. 여기 0을 넣었을 때. 어떤 C는 양수 음수. B가 중요한 거지. 아까 내가 뭔 하나 외워놓자? 축의 방정식 하나를 좀 외워놓자 했단 말이야. 축이 지금 이쪽에 있지,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축의 방정식이 그거 작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양수지, 그치? 여보보다 작으려면 얘는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되면 플러스 되잖아. b는 뭐가 되는데? 이렇게. 아니면 얘들아, 이거 봐봐. 선생님이 여기 만나는 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걸 베타라고 할게. 그 지금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커. 이쪽이 절대값이 더 크지.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양수의 뭐죠? 음수지 지금 알파가 더 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이꼴 제로 하는 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두 근의 곱 뭐라고 배웠지?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지. 이렇게 똑같잖아. 지금 여기 뭐가 돼? 이게 플러스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두 분의 합으로 보여야 되고 축의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 그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는 0이다. C가 0이라는 얘기는 이제 Y 절정. 이 0이다. 그래서 C가 0이니까. 자, 일단은 A가 0이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원점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놈이든 그치?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는 놈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그치? 이해되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 지나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위로 볼록인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됐어? 그러면 이거 축의 방정식으로 하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뭐지? b지, 그지? 그럼 지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축의 방정식은 음수지. 오케이? 그럼 얘야 얘지.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있고. 다시 그리면 이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y절편이고 축의 방정식이 여기 이제 여기 뭐야? 음수에 있어, 이쪽에. 그러면 저기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여기가 되는 거지. 축의 방정 이렇게 생긴 거네.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안 지나는 거야. 오케이? 자, 이해 되셨지?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까지 다 해보자. 자, 같은 내용이니까. 129페이지에 1번 보면은 2하고 4다. 2하고 4다. 또 이거를 뭐 하나? 이거에 그 2차 방정식을 구해야 이런 데가 똑같지. 그 요게 뭐지?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에 잡혀가지고 2콤마 뭐야? 0이지. 그럼 y 이꼴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만 쓰면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뭘 지나는 거야? 0,4를 지나잖아, 저기 y절편. 그러면 이제 4하고 여기다 연결하면 4a니까 a 얼마 나와? 1. 그래서 y는 뭐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a가 1, b가 마이너스 4, c가 얼마? 4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이 식이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그럼 그래프 딱 봤을 때 C가 좀 4가 다 나오잖아 지금. 이해? C가 4가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여기다가 2를 대입했단 말이야. 2를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4지, C가 4니까. 이게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요 추계 방정식이 뭐지, 지금? 2지, 2. 그러면 추계 방정식 아까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 여기 2란 말이야. 이거 연립해도 어때? B하고 C 나오고. B하고 A하고 B. 그러니까 요 방법 풀어도 되고, 뭐 요 방법 풀어도 된다. 하는 걸로 해라. 말리지 않겠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y 이퀄 ax 제곱 플러스 c가 있는데 추계 방정식이 x 이퀄가 3이고 2, 마이너스 4 이럴 때할 때 ABC가 보여요. 이 정도로 학교 시험에 나오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식이 3개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십시다. 이거를 y 이걸 봐봐.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뭐 p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추계 방정식이 3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 대입하니까 a 플러스 p가 되지, 그치?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5 대입하니까 여기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여기 5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p가 되잖아,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지? 두 개 위에서 아래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a 얼마? a가 1이니까는 p는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A, B, C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잡아야 되나? 근데 이건 좀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3이지. 이거 C가 나와서 안 나왔지. 그 다음에 저기 저 식에다가 2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거는 5 대입하면 25A 플러스 5B 플러스 C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은 빼면 마이너스 21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그럼 3을 나누면은 마이너스 3이고 7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지? 3이 되지. 그래서 1번 이거 연립하면 또 AB가 나와. 근데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편한 걸로 하세요.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다. 한 번에 C가 0,1, 1,3, 3, 마이너스 5를 절대 A, B, C거든? 근데 우선 여기서 있잖아, C가 나와버리지, 그지? C가 얼마야? 0, 0 집어넣었을 때 C가 1이라는 얘기가 돼서 이게 이제 X축의 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3이고 5 대입하니까 9A 플러스 3B 플러스 1이 얼마? 마이너스 5. 이거 연립하면 되겠다. 연립은 네가 해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B, C는 마이너스 8이다.
쟤들 뭐냐? 바꾸면 시켜버릴 거고요.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야? y값이 제로가 되는 놈 있잖아. x축하고 교점을 말하는 거지. x축하고 교점. 선생님 x축하고 교점을 말하는 거야. 이거 이꼴 제로일 때 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을 주는다. 그럼 자, 그래도 그려보자.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0하고 이제 2,0을 지나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고 요점을 만나는 거예요, 수축하고. 근데 이제 요걸 또 지나니까 그럼 크게 그렸다.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만나고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프 개형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만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얘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지? 1이지. 근데 지금 2분의 1이 되는 데가 이게 또 저거가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점하고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려면 아래로 올리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딱 따는 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야 되고 2분의 1 돼야 되는 거야. X축하고 Y축하고 교차할 때 X축의 교점 두 개가 주어지면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버리잖아. 이 축의 방정식은 알파하고 델타 더해서 나누기 이 하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냥 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이걸 제로가 됐을 때 X축하고 같아지는 게 이제 두 개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놓고 뭘 지난다?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 0, 0 집어넣으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지? 소리가 뭐야? 이게 2가 된다. 그래서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편 2x 제곱 마이너스 2x 됐지? 이게 A, B, C 넘겨라. 발사문제도 쳤다 할까? 자, 이게 됐어?